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정상회담을 갖고 9월에 미국에서 진행하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방영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기관과 언론 등도 한국의 선진 경제, 힘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죠. 자, 그럼 정확히 G7 정상회의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트럼프는 왜 한국을 초대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은 그룹 오브 세븐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 보고하는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G7 국가들은 전세계 순국부 중 64% 이상을 차지하죠. 이 그룹에 속한 그룹들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유엔같이 강제적이지 않은 수준에서라도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안건 상정 따위 애초부터 못하며 의결권 같은 것은 없고 사실상 그냥 정상 모임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나라들이 나라인지라 뒤에서 벌어지는 외교전이 치열한 편이며 사실상 침묵질이 아닌 인맥질로 변질된 느낌이 있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 및 결속을 높이는 목적의 회의이며 이로 인해 G20이 정상회담으로 승격한 뒤에도 이 G7이 존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G7의 원래의 존재 목적인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 문제 토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루어지지만 선진 7개의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유럽 유로그룹 의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까지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G7 국가들은 GDP를 기준으로 전 세계 경쟁력의 46%, 다시 말해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7에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는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정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G7은 매우 구식의 국가그룹이다 라고 평하여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맞설 반중국 전선에 함께할 국가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을 만들자고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안보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명목상이든 실제로든 민주국가인 10개국과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시아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왜 하필 한국이냐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연일 칭찬 일색이었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 정책국장은 이번 초청에 대해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여러 누적된 업적을 보여준다며 이미 2008년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됐을 때부터 위상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2020년은 매우 격동기였고 성공을 경험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은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거듭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스나이더 국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직 관리와 경험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마크 피츠페릭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G7 초청은 한국이 일궈낸 격산된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이 참가하는 주요 7개국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G7은 구식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단 한 번의 참석이 아니라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정책 참가국으로의 초대가 아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온 일본의 계산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마저 아직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손잡아 한국은 자격이 없다고 연일 말하는 중이죠. 하지만 저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한국은 그에 걸맞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왜 저 둘만 저러는 걸까요? 중국에선 현재 G11의 실효성 없이 한국의 참여도 별 의미 없다 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이 참여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참여는 둘째치더라도 한미일의 압박에 자신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을 알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감정을 바탕으로 싫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의장인 미국이 정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국이 되는 건 G7 국가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한국 G7의 초대는 미국과 중국을 선택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게 G7 정상회의의 주 참여국으로서 초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이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인당) GDP도 한국에 질 것 같고 그냥 일본이 탈퇴하고 그 자리를 한국에 물려주자. 넣으면 관세 우대 없어. 한국 불경기 기대해라. 실제로 한국은 국력으로 이탈리아보다 높아. 국제 출연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구나. 축하해 대한민국. 한국 경제도 방역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할까? 그런 것이 모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전쟁만을 요구되고 있다. 이야 저쪽의 대통령은 외교의 천재가 아닐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 좋은 일만 생기잖아. 문재인은 바보 아냐? 방역도 경제도 관계없는 대중국 포위망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역할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좋다. 한국과 러시아 초대한 것은 대중국 포위망에 대해서만이지. 방역도 경제도 관계없는 없다. 중국의 꼬리를 흔드는 것이 뻔하니까 초대되었다. 라기보다 불려왔다가 맞지 않을까? 중국 쪽에 계속 꼬리를 흔들래? 아님 우리랑 계속할래? 같은 협박이지. 키읔키읔키읔 내 우익들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네. 내 두입 폭발. 정식으로 초대된 거야? 몇 개국인가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라는 이야기에 그냥 후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었어? 냉정한 눈으로 보고도 아시아 대표 국가는 일본이고 아시안 지역의 대표로 싱가포르가 초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본과 대등 수준 안이 슬슬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다. 일본은 좀 더 국제사회에 분발해야 돼. 하는 게 뭐야 대체?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명성이 떨어졌구나. 일본도 옛날에는 돈이 있었지만 낭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중국도 쓸데없는 돈을 사용하지 마라. 별도로 G7 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G7에 한국을 넣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단지 이번 회의에 초대했을 뿐이다지요? 그렇다고 해줘. 어딘가 단 하나의 국가에서 반대하면 참가국이 될 수 없는데 그토록 반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찬성할 것 같니? 알아서 기어라. 방역도 경제도 절찬 실패 중인 텐데? 한국 진심으로 이제는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한국이 하는 일은 많아. 이제 한국의 경제나 국제적 입지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 점점 일본의 입지가 낮아지는 느낌. 언제부터였을까? 내두익들이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만으로 짓는 것이. WTO 제소를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한국은 2008년 일본의 초청으로 G7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초대된 것이 흑역사인지 한국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데 마치 이번이 사상 처음 같은 취급. 미국과 중국에 끼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야? 후진국이 참여국이 될지도 모른다니 소름이다. G7이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에 한국이라는 토인국이 낀다는 게 사실이야? 한국이 미국 측으로 완전히 붙으면 우익들은 어쩔 거야? 이것 또한 기대되네. 키읔키읔키읔. 한국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를 셈인가? 키읔키읔. 이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일본은 다시 성장하고 한국은 잃어버린 100년이 되겠군. 야, 한국 대신 대만을 넣자. 진심이야. 아니 이거 진짜 맞는 기사야? 이거 또 날조 아니야?
한국이 무슨 G7이 후진국이 끼는 장난도 아니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란 말이다. 29번아 아직 한국이 일본보다 아래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무서울 정도로 따라잡히고 있어. 인구수 빼면 국력도 비슷할지도 몰라. 나도 한국이 싫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를 잘해둬야 돼. 아시아의 대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리고 한국은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하고 역으로 성장하고 있지. 반면에 일본은 아베 하나가 일본을 10년 더 후퇴시켰다고 봐도 무방해. 일본을 사랑하지만 총리부터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해.